아내가 애를 뵌 것은 결혼하고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피임을 하였습니다. 내가 무어 용감하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기가 무섭게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낳을 재주도 없거니와 실상 애를 키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1년간은 그냥 지냈지만 차츰 주위에서 놀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 우장춘 박사가 발명한 씨 없는 수박이라느니 어쩌고 하는 놀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뽀뽀하고 합법적으로 애 낳기 위한 것인데 애를 안 낳으려면 무엇 때문에 서둘러서 결혼을 했느냐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를 낳기로 결심하고 가족계획협회와 등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다리는 임은 오지 않는 법이랬다고 진짜 기다리는 꽃소식은 감감소식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씨 없는 수박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또 불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조심스러운 임신 고백을 들었을 때 나는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고 기뻐했지만 한편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어쩌다 들어오는 돈으로 10달 후에 있을 아기를 위하여 기적이다 뭐다 장만하는 모양이지만 나는 날로 굴러가는 아내의 배를 보면서 저 속에서 애가 과연 나오는가 어쩐가, 나온다면 재수없는 얘기지만 멀쩡한 녀석이 나올까, 어쩌다 바보 같은 자식이 나오는 게 아닌가, 나도 모르는 우리 집 가게에 몹쓸 유전병이 있어서 어쩌다 괴상한 녀석이 나오는 게 아닌가 어쩐가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덧을 웩웩 하면 무어 맛있는 거 사다 주는 것보다도 일부러 여자들은 임신했을 때 오히려 움직이는 편이 낫다는 말을 신봉해서 임신하기 전보다 더 부려먹고 나중에는 머리맡에 있는 담뱃값 집어오라고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심부름을 시키곤 했습니다. 겁이 나는 것은 또 재수없는 얘기지만 혹시 제왕절개 수술인가 뭔가 하고 나오거나 어쩌다 제 낳을 날보다 미리 나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이의 움직이게 하는 편이 낫다고 나는 태연만 잔뜩 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까칠까칠 말라갔습니다. 조그만 몸에 책상 위에 오뚜기야 우스뿐하야 하는 식으로 배만 오뚝 튀어나와서 뒤뚱뒤뚱 하는 폼이 알 낳으러 가는 오리와 같아 보였습니다. 낳을 딸이 임박해서는 제법 뱃속의 아기가 꿈틀꿈틀대고 그래서 한번 나보고 만져보라고 해서 슬쩍 만져보았더니 과연 그 안에 무언가 살아서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이런 평범한 진리, 즉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만에 나왔다는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것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을 뿐이지 별다른 감동은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소가 송아지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가 송아지 낳을 때 임박해서의 그 느린 몸짓, 본능으로의 경계심을 어렸을 때지만 이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여서 낳을 때 임박해서는 잘 웃지도 않고 어디서 들었는지 태교인가 뭔가를 한답시고 마리아상 앞에서 얌전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미신처럼 고운 그림, 고운 얘기를 들어야만 뱃속에 있는 애의 성품이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쌍욕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왜 아프냐? 먹은 게 체했냐? 하고 소위 진통제는 먹을 수 없으니 사이다나 먹으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위 진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을성이 있는 아내는 끙끙대면서 잠 곤히 자는 나를 깨우려 들지 않았지만 나 역시 강심장은 아니어서 밤을 꼴까닥 새웠습니다. 나는 정말 10달 만에 아기가 나올 바엔 10년 만에 애가 뱃속에서 유아기고 뭐고 다 지내고 나오자마자 아빠 돈 줘
아빠, 학교 가야겠어 하는 말을 듣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우리 부부가 닭띠라서 쥐해의 아기를 낳으면 쥐가 닭을 해치기 잘해 나쁠 것이라고 걱정하였고, 이제 12월이니 좀 늦게 애를 낳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였지만 애가 나오려고 한 것은 12월 초순이었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짐을 꾸려 들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눈이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임산부인 아내 옆에 가는 게 약간 창피해서 죄진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째 애가 길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염려스럽고 애 같아서 빠르게 걸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방을 하나 잡아주더니 느릿느릿 뭐 별거 아니라는 투로 말하였습니다. 아내가 애를 낳을 때 남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아내가 산통을 하면 남편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었다고 하지만 나는 그냥 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12시쯤 아내는 분만실로 갔습니다. 포로처럼 푸른 입원복을 입고 걸어서 갔습니다. 분만실은 긴 복도 끝에 있었는데 나는 그곳까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펄펄펄 눈이 내릴 때 소리가 나는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눈이 펄펄 날리고 있었습니다. 잘해봐. 나는 권투 시합 직전에 공이 울려 튀어나가는 선수의 귓등에 대고 말하는 세컨드처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잘해보라니. 이게 무슨 말라 죽은 소리입니까? 분만실 앞 벤치에 앉아있던 여자들이 나를 힐끔힐끔 봤으므로 더 이상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각오가 다 된 듯 보였습니다. 글쎄 고개 웃기게도 왕년에 애 12 낳아본 폼으로 잠옷 침착하였습니다. 문이 덜컥 열리고 덜컥 닫혔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그저 아들 하나만. 하고 빌다가 나는 이런 미친 새끼야. 아들, 딸이 뭐야. 그저 멀쩡한 것 하나만 낳으면 됐지. 하고 생각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 아들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들을 키워주면 제가 나가서 부잣집 무남동녀 하나 꿰차고 들어오면 그만이지만 여자야 길러주면 늑대 같은 남자한테 따라갈 생각이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닙니까? 이자 안 나오는 투자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펄펄펄 날리는 눈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므로 근처 식당에 가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누이에게 전화를 걸고 장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저히 분만실 앞에 대기할 수는 없고 또 창피한 노릇이고 그래서 나는 그녀들에게 인계시키고 어디 영화 구경이라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애를 낳는다. 내가 애를 낳는다. 거참 신통도 하다. 신통도 해. 아, 어린애 같은 내가 애를 낳는다. 지화자 좋을시고. 그러나 12시에 분만실로 들어간 아내는 3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고 깜깜했습니다. 기다리는 장모만 불안해서 의자에 참다랗게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들락날락거리고 나는 그들의 굳은 얼굴에서 자꾸 재수없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밖으로 나와 술도 한 잔 들이키고 우동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친구에게 전화도 걸고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하기도 싫은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까지 했습니다. 늙은이처럼 더운 욕탕 물속에서 2000번까지 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 할 것이 없는가 궁리궁리하다가 빠찡꼬까지 해서 500원 날리고는 이제는 나았겠지 들어가자 하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기는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도 다 가고 이제는 복도에서 우리들 식구만 남아서 서로의 시선이 마주 닿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분만실을 넘나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초 서듯 긴 복도를 끝에서부터 끝까지 걸었습니다. 온 길로 또 가고 간 길을 또 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컹 분만실 문이 열리면서
간호사가 가슴에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뭐예요, 뭐? 앉아있던 장모님이 대뜸 그것부터 물었습니다. 딸이에요, 딸. 아이고만이나. 어때요, 애기 엄마는? 순산이세요. 어디 좀 보자. 어디 좀 봐. 나는 우두커니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공연히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세상 모든 것이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여보게, 와서 좀 보게. 나는 주춤주춤 그리로 갔습니다. 조그만 아기가 도저히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조그만 고깃덩어리가 간호사의 손에 안겨 있었습니다. 피자국까지 여린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닮았지? 나는 가만히 아기를 보았습니다. 갈 길이 바쁜 간호사를 붙들고 보았는데 문득 나는 29년 전에 나를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거기 안겨져 있었습니다. 눈도 뜨지 못한 채 세상 보기 싫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안녕? 나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나온 아기와 나와의 최초의 말입니다. 나는 긴 복도로 줄곧 걸었습니다. 복도는 끝이 어디인지 출구가 어디인지 막막해서 마치 미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기는 크겠지? 그래서 재롱을 피울 것이다. 봐라. 나는 키운다. 한번 멋지게 키울 것이다. 응? 화초에 물 주듯 나는 아기를 키울 것이다. 아기가 장난감이 필요할 때면 때맞추어 사다 줄 것이다. 난 절대로 이 아기가 궁색하게는 키우지 않을 것이다. 샹 맹세한다. 맹세해. 나도 남들처럼 피아노를 배우게 할 것이다. 남들처럼 어린이 앞 창단에도 집어넣어 노래를 부르게 할 테다. 응? 두고 봐라. 두고 봐. 샹 맹세한다. 맹세해. 나는 눈이 녹아 질퍽거리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결혼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가 게을러서 아직까지 결혼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내가 비로소 결혼한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었으므로 우선 어디 조용한 곳에 살짝 숨어서 허락되는 대로 마음껏 웃으리라 작정하였습니다.